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테크 산업을 둘러싼 공방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까지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이죠. 틱톡이 매각되지 않으면 사용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는 왜 틱톡을 또 공격하는지, 또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인기가 참 많다고 하는 그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틱톡. 미국이 화웨이 장비에 이어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키려는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휴스턴에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이 발단이 됐던 것은 중국 군인 출신의 그 첩보원이 신문을 속이고 연구원으로 위장을 해서요. 백신이라든지 군사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훔쳐왔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도시에 기술 정보를 빼내는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첩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링크드인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요. 미국 정부나 군 그리고 연구기관의 관계자의 그 연락처를 찾아내서 정보를 수집해 왔고요. 이뿐만 아니라 틱톡이라고 해서 15초짜리 동영상 공유 앱에서도 뭐 국가 안보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정보 또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가져가는 스파이 앱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 보안 전문가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보안에 위험하다고 밝혀왔다고 합니다. 아,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틱톡을 통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인가 봐요. 미국 측에서는. 예. 네, 맞습니다. 뭐 군사 정보라든지 예.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글쎄요. 그 15초짜리 그 동영상에서 무슨 이런 민감한 정보가 있을지 이해는 좀 잘 안 가는데. 자, 우선 이 틱톡이 어떤 앱이길래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해온 겁니까? 네, 틱톡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10분에서 길게는 뭐 1시간 넘는 그 동영상이 제공되지만 틱톡은 15초짜리 아주 짧은 동영상만 제작해서 게시를 하는데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하면서 약 8억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전 세계 100여 국에 8억 명이 이용을 한다고요? 틱톡을?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6,5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틱톡이 인공지능을 구사해서 뭐 사용자 요구를 최적화시켜서 10대 시장을 지금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보다도 다운로드가 쉽고요. 또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아주 간편성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SNS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10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웹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국 내 한 6,5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한 전체 미국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미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유독 틱톡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미국의 10대들 같은 경우는 아침 눈을 뜨자마자 틱톡을 열면서 시작하고요. 또 좋아하는 동영상을 취침 전 30분까지 본다고 합니다. 틱톡의 주요 타겟은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나이가 24세에서부터 39세 젊은 층이 있고요. 제너레이션 G 세대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11살부터 23살 사이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들 밀레니엄 세대, 제너레이션 G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하는 지속 시간이 12초, 8초로 상당히 짧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튜브를 보지 않고 이런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젊은 층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이테크에 자유롭게 다룰 줄 알고요. 뭐 동시에 여러 기기를 화면에 띄워놓고 즐기는 멀티태스킹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보통 화면을 5개 정도 브라운관에 띄워놓고 4D 사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기 때문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산만하다, 이기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뭐 건강, 환경, 사회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요. 네. 또한 이들은 미국 내 최대 소비자 그룹입니다.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정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앱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 형장을 텅텅 비게 만드는 것도 이런 그 집합 의식을 통한 틱톡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 이렇게 젊은 미국인들이 틱톡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과 취침 전 마무리를 다 틱톡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뭐 꼭 미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10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 말 그대로 시작과 끝을 틱톡과 함께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TV 시청 시간이 주당 13시간에 불과하지만 뭐 PC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 하루 종일 다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례지만 우리 소장님 틱톡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틱톡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예. 유튜브 외로는 다른 걸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저도 요즘에 이 틱톡 이슈가 나온 게 한 지난주부터잖아요. 트럼프가 발언한 게. 예. 그때 처음 들어가 봤어요. 저도 사실. 근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15초 짧게. 네, 뭐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보면은 아침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틱톡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뭐 서방 국가들이 다 이렇게 틱톡을 제한하려는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네. 뭐 아무래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안전이 충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젊은 층들의 그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보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대부분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훔쳐본 경험이 있듯이 틱톡도 사용자 정보를 공산당에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중국 인민해방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스파이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절도는 물론이고 불법 광고를 통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틱톡 사용이 이전부터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 틱톡과 관련해서는 반 트럼프 행동, 또 인종차별 행위를 부추기는 과장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이 예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틱톡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미국 재무부 안에는요, 외국 기업의 그 미국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대미 외국 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틱톡과 관련해서는 뭐 안전 보장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미국 사업을 분류해서요,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을 매듭 짓고 이런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미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감독하고 그리고 또 인수 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사업 중단을 대통령에게 공고할 수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화웨이처럼 엔티티 목록에 포함시켜서 틱톡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 미국 내 스마트폰에서 틱톡이 제거가 되고요. 또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틱톡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미국 기업에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그 미국 기업 제일 먼저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지금 뭐 틱톡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그 얼마에 팔리냐가 문제인데요. 예. 틱톡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한 1,4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예. 모회사인 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입니다. 하지만 매각 협상에는 여전히 그 난제가 많은데요. 예. 9월 15일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헐값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이 돼야 되는데 최소 기업 가치만 400억 달러인데 400억 달러를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아하.
또 한 가지는 틱톡이 버지니아에 그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예. 현재 미국에서는 1,500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정부가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권리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그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복비도 단단히 챙긴다는 점에서는 틱톡은 싸게 파는데 뿐만 아니라 복비까지 줘야 되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몰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매각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틱톡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해서 중국은 지난번 그 화웨이처럼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문제는 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강하게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카톡은 물론이고 뭐 페이스북, 지메일, 유튜브, 트윗, 라인과 같은 서방 국가의 SNS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중국이 크게 반발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틱톡 말고도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두고 있는 중국의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 위챗이죠. 그 우리식으로 해서 카카오톡 같은 거가 해당이 되고요. 예. 또 5억 명 이상의 웨이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트윗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용 금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발발을 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7월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7%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4개월 만에 이게 한 자릿수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자, 어떤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네, 품목별로 보면요.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47% 정도 증가를 하게 됐고요. 예. 또한 그 언택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수요가 늘면서 무려 77%나 늘어났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선박, 가전, 무선 통신기기 쪽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면에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43% 감소, 또 석유화학과 관련된 품목은 21%, 일반 기계는 뭐 15%, 철강은 18% 정도 감소하면서 소위 말해서 구경제와 관련된 산업은 여전히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관련 제품들이 계속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와서 미국과 EU 쪽에서 아무래도 재정 정책이라든지 초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8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3.3%였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 주요국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OECD 회원국이 13개국을 대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1위고요. 또 비회원국인 중국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아무래도 두 번째로 높은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9.5%, 또 독일은 마이너스 10%, 프랑스는 마이너스 13%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폭이 상당히 적었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3분기부터는 전 세계 경기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복 속도도 이제 빨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2.5% 전후까지 우리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우리가 마이너스 1.3%, 그리고 지난 2분기가 마이너스 3.3%.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3분기, 4분기 예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올해 그 3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 해외 경제 연구기관이라든지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3분기가요? 아무래도 예. 3분기를 그렇게 좀 볼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는 2.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일부 기관에서는 비관적으로 2.5%까지 낮춰서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1.7%이지 실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한국 IB들의 평균 1.3%는 크게 높은 올라간 수치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